데이비드 박사의 책을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소금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그 교과 과정 동안에 소금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않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의과대학에서 고혈압의 원인은 곧 소금이라는, 고혈압은 소금이라는 등식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그게 나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혈압 환자가 소금을 통해 미네랄을 적절하게 공급받을 경우 혈압이 매우 개선되었다. 우리가 그 소금은 전부 미네랄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사용하였을 때 고혈압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면역, 호르몬계, 몸의 다른 부분의 건강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발견한 것에 깊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학부 시절에 소금은 나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의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나쁜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공부할 기회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나는 내 클리닉에서 써보니까 야, 소금이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어. 소금을 줄인다는 것은 전혀 위험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본인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소금 부족 상태가 존재하는 한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금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표되는 논문들 중에 맹점이 뭐냐면 소금이 사용되는 그 시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소금의 종류별에 따른 김치의 특성을 살펴봤지만 실험실에서 연구되는 소금은 대부분 다 정제염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제염을 우리가 어떤 다른 소금으로 바꾸었을 때 지구상에 있는 많은 소금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바꾸었을 때 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소금의 종류가 다르니까.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도 우리는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리에는 아예 그런 생각, 사고 자체를 안 합니다. 저염식과 심장병의 사망률을 관계를 조사를 한 것도 훨씬 심장마비의 확률이 증가하고요. 저염식을 했을 때 당뇨 환자가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왜 저염식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느냐? 이런 부분도 논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소금 섭취량은 물의 섭취량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소금 섭취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나는 물 1리터에 4분의 1티스푼의 소금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우리는 국문하죠. 국을 해서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을 버려라. 왜? 소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술을 먹고 다음날 해장하려고 하면 국물을 한 그릇 먹어야지만 얼큰하게 해장이 되죠. 뭐 샌드위치 먹고 해장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항상 강제적이죠. 내가 오늘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조금 더 먹어줘야 되겠죠. 국, 수분 섭취량이 많아요. 국이라는 것은 영양소와 소금을 섭취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한식 식단이 인슐린 저항성과 여러 가지 혈압을 낮추는지 그걸 또 논문을 통해서 또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국에 들어있는 소금이 나쁜 게 아니라 국이라는 물의 수분의 함량이 늘어나면 그 안에 소금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살하기 좀 쉬운 방법, 하루에 맹물을 6리터 정도를 먹어주면 한 일주일 안에 거의 쇼크가 올 겁니다. 왜? 우리 몸에 있는 전해질 농도가 안 맞기 때문에 쇼크가 옵니다. 물만 막 먹게 되면. 그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소금을 일주일만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의 섭취량, 국의 섭취량이 늘어나서 소금 섭취량이 많다. 이런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죠. 여기도 건강법을 하시는 분 중에 하루에 생수 2리터를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큰일 납니다. 물을 먹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려고 한다. 물 많이 먹으면 배출된다. 그런 우리 몸이 그렇게 기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을 2리터씩 매일 먹음으로 해서 내 몸의 체액에 있는 소금물까지 쉽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도 내가 먹으면 적절하게 소금을 먹어줘서 그 비례를 잘 맞추어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맹물만 계속 먹어주니까 몸에 있는 영양소와 소금기가 계속 쉽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내가 물을 조금 낮게 먹어도 되는 분이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하루에 물 한 컵이면 충분한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국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잘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별도로 물을 계속해서 들이키는 거는 내 몸의 영양소 고갈도 고갈이지만 그 물을
다시 데우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또 쓰죠. 소변 자주 보러 다녀야 되죠. 그런데 적당하게 거기에다가 소금을 조금 타서 먹으면 또 괜찮겠죠. 근데 적절하게 자기 몸이 당기는 수준에서 섭취를 하면 좋습니다. 소금이 내 몸에서 빠져나갔다, 부족하다, 이건 죽음으로 간주합니다. 소금이 내가 땀을 많이 흘려서 잃어버렸으면 그거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보충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몸은 그 긴급 모드를 돌리게 됩니다. 절대 소금을 안 내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저염식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물을 매일 2리터씩 먹는 거하고 저염식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몸에 물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저염식을 오래 했다. 그러면 그 소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시스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체액에서 소금이 부족해 이러면 항상 여러분들의 혈액과 체액은 0.9%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0.82%입니다. 0.82%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0.79%가 된다.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긴급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 혈압이 떨어지거나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장에서 렌닌이라는 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렌닌이라는 효소가 분비가 되면 이 혈액순환계를 타고 돌면서 간에서 이 엔지오텐시노젠이라는 호르몬과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서 엔지오텐신 1을 만듭니다. 그리고 폐에서 에이스라는 또 효소를 만나서 엔지오텐신 1은 엔지오텐신 2가 됩니다. 엔지오텐신 2는 혈관을 수축하고 혈관을 수축시켜버리니까 혈압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신장에서 요 부신에서 여기 콩팥이고 요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면 여러분들의 신장은 열심히 나트륨을 재흡수해서 몸으로 다시 들여보냅니다. 요 시스템이 이제 RAAS, 그러니까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건데 요 기전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몸에서 나트륨이 빠지는 거는 생명을 잃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항상 긴급 모드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조금만 부족해도 이리 돌려, 빨리 돌려. 안 돼, 소금 나가면 안 돼, 빨리 뽑아드립니다. 자, 뽑아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ATP를 소모를 해야 되고 신장이 지치게 되는 거죠. 부신 피로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성 피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혈압 조절도 잘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이런 시스템을 과도하게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변을 염도를 계산을 해서 측정을 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적당하게 소금을 항상 섭취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소변을 검사를 하면 0.9, 1, 1.2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소변을 받아가지고 염도를 체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염도를 체크를 해봤더니만 0.3, 0.4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질병군에 한해서 소변의 염도를 한 번씩 측정해서 소금이 미치는 영향,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쯤은 그게 검토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돌리는 거는 우리 몸을 지치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뭔가 불합리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냥 소금을 해소하자 해서 딱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을 신장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금이 이렇게 소변으로 나갈 때는 이 기전을 거의 안 돌리겠죠. 내보내버립니다. 야, 소금 필요 없어. 남는데 뭐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염식을 오래 하면 신장에서 계속 소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들이 자면서도 이 현상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더운데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서 소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후에 바로 염도 체크를 하면 여러분 소변에 0.1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내보냅니다, 하나도. 여러분들의 몸은 극도로 잘 설계가 되어서 부족한 체액에 있는 염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긴급 모드로 이걸 돌립니다. 이게 뭐냐? 염분을 회수하려고 하는 모드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우리는 신장에서 70% 이상의 ATP를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도가 소변을 봤는데 0.9 이하로 떨어지면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부신 피로가 오고 부신 피로가 오면서 갑상선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면역력 저하,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우리 솔트 구루를 모시겠습니다. We have all heard that old twin refrain, lower your salt and you'll reduce blood pressure, immediately followed by reduced blood pressure cuts heart disease and saves thousands of lives. Why don't they simply say lowering salt will cut heart disease and save thousands of lives? It's because two half-truths don't make a whole truth. Why is that? It's because of the renin-angiotensin system, or RAS, Mother Nature's way to make up for inadequate salt, or sodium chloride, consumption. When any one of our body's sensors detect that we're not getting enough salt, the RAS kicks in to make sure that the kidney reabsorbs sodium and water back into the blood. Unfortunately, even though the RAS helps us make up for too little salt consumption, it does so at a heavy cost to our health. Elevated RAS levels cause metabolic syndrome, insulin resistance, cardiovascular disease, and a host of other serious conditions. Elevated RAS is a very serious risk factor for overall health. So anyone who cuts salt to reduce blood pressure ends up increasing their risk for other diseases. Trading off one risk factor for another is no different than robbing Peter to pay Paul. Now take a look at this diagram. It shows that when we cut our sodium, the renin in our plasma shoots up dramatically. It's the body's normal response when you don't get enough salt. Once our sodium falls below 150 millimoles of sodium per day, or 3,450 milligrams, the body reacts by producing high levels of renin. The blue level, or approximately 9 grams of salt, is close to the average American's consumption and is enough to prevent any spike in RAS activity. But wait a minute. The 2010 dietary guidelines recommend that we drop our consumption down to 2,300 milligrams of sodium. At this level, the orange line, renin begins to rise rapidly. And to make matters worse, the guidelines go on to say that more than half the Americans should go even lower, down to 1,500 milligrams of sodium. At this red line level, renin spikes up dramatically. So while I don't question the benefits of reducing blood pressure, cutting your salt is a very poor and potentially dangerous way of going about it. There are much better lifestyle strategies to reduce blood pressure, such as more physical exercise or the adoption of a Mediterranean diet. They have no negative side effects. But when you choose to reduce your salt, it stimulates the RAS and results in a cascade of negative consequences. Now, for salt-sensitive people, trading one risk factor for another is a zero-sum bargain. But for the rest of us, it's nothing more than a rip-off, an increased health risk with no benefits whatsoever. For example, a very recent study from the Harvard Medical School demonstrated that when healthy people were placed on a low-salt diet, they developed insulin resistance within 7 days. So while reducing blood pressure can be useful, what's even more important is how you go about doing it. For those scientists who have taken the trouble to do the research, there is a mountain of evidence showing the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of going on a low-salt diet. Here are just a few that have been published recently: insulin resistance, metabolic syndrome, congestive heart failure, diabetes 1 mortality, diabetes 2 mortality, cardiovascular events, iodine deficiency diseases, loss of cognition, and death. It's vitally important for consumers to understand that the best way to ensure a healthful life is to eat a balanced diet with plenty of salads and vegetables. Make sure you get enough exercise, and don't forget the salt. When faced with public health bureaucrats that prefer to deal in half-truths, it's up to consumers to connect the dots correctly. After all, when all is said and done, it's your RAS, my friends. 요 100ml를 소금의 무게로 환산을 하면 6g 정도가 됩니다. 요 6g일 때 렌닌의 수치가 여기 보면 오른쪽에는 렌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파란색이 정상적인 렌닌의 그래프인데 여러분들이 WHO에서 권장을 하는 소금 6g을 섭취를 했는데 렌닌이 높게 나옵니다. 렌닌의 수치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소금이 몸에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렌닌을 이렇게 수치를 높여서 소금을 보존하려고 하는 준비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그 렌닌은 얼마냐? 소금 9g입니다. 9g일 때는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소변을 통한 나트륨입니다. 소변을 통한 나트륨.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염도가 1% 되게 버려버린다고 했죠. 그러면 저는 하루에 얼마를 먹느냐? 15g에서 평균적으로 20g은 먹겠죠. 여기서 소금 9g일 때 정상적이라는 건 소변을 측정하는 게 소금 섭취량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김치를 몇 종 먹고 찌개를 몇 숟갈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소금 섭취량을 구하는 것보다 소변을 통한 소금의 배출량을 확인하는 게 내 섭취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9g의 소금이 소변을 통해서 나갔어요. 지금 이거는 그렇게 나갔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소금이 9g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9g을 먹었을까요? 그거보다 더 먹었을까요? 덜 먹었을까요? 소금으로 9g이 나갔는데 더 먹어야 되겠죠. 9g을 버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의 섭취량은 소금의 나가는 것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 9g 이상 섭취를 하는 게 정상적인 렌닌을 형성을 하고 또 그 방금 소금 긴급 모드를 가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 정도의 양의 소금을 먹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말해주는 그래프가 됩니다. WHO에서 6g을 소금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RAAS 시스템, 방금 같은 시스템을 자꾸 돌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아까 본 이런 렌닌이라든지 엔지오텐신이나 이런 기전들이 돌아갈 때 이 호르몬들은 신체의 교감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다. 우리 교감 선생님 만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혈압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그런 기전을 가동시키게 하는 게 뭐냐면 이 RAAS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제된 소금의 사용은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염식은 미네랄 부족과 만성 질환의 발달을 초래할 것이다. 저염식은 혈압을 조절하는데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몸에 해롭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신장의 부신 기능은 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염식을 하게 되고 소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게 되면 RAS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동시키게 되고 그 가동이 되면서 부신 피로가 발생이 되고 부신 피로가 발생하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소금만 잘 먹으면 혈압이 쉽게 싱겁게 먹는 것보다 더 유지하기 쉽겠네? 맞습니다. 반대입니다. 소금이 혈압을 올리는 게 아니라 소금을 안 먹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소금을 안 먹었기 때문에 부신의 피로가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논문은요, 1900년대 초반하고 1960년대, 70년대의 논문들이에요. 그때 유명한 의사들이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겨우 5명 내지 6명을 실험한 다음에 또는 설치류에다가 실험한 다음에 그런데 지금은 소금은 적게 먹으면 오히려 혈압이 높아지고 더 안 좋다. 이런 연구 결과들과 논문들은 산더미처럼 많아요.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다라거나 나쁘다라고 보여주는 논문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 논문과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심각합니다. 이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것을 1970년대에 했는데도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놀랍게도 나트륨 수치와 혈압과는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 저염식이 고염식에 비해 고혈압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실제적으로 수천 명의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한 겁니다. 소금이 고혈압과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한 거는 저 옛날 고대시대의 논문이고 굉장히 적은 인구 집단을 했는 거라고 보면 지금 이 논문은 수천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소금과 물이 건강에 좋은 치료 계획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굳게 믿는다. 탈수 및 염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최적의 건강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요즘 건강식품 많이 나오죠. 다 한 번쯤은 뭔가 좋은 거를 사 먹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비타민도 사 먹어 보려고 하고 뭔가 몸에 좋은 콜라겐도 사 먹어 보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을 건데 그 노력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소금을 일단 잘 먹어둬야 된다. 그 다음에 비타민과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을 먹었을 때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도로를 닦아 놓지 않고 다른 걸 아무리 집어넣어 줘봐야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박사는 환자들 오면 먼저 소금 줍니다. 소금 주고 소금 일단 먹고 와라. 소금 먹으면서 자기의 처방과 자기의 그 치료를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 섭취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자기 환자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저염식을 하는 그런 그룹들을 심장마비가 높다. 우리가 올드만 박사의 논문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고요. 또 저염식을 했더니만 RAS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고 RAS 시스템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혈관은 혈당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혈관에 있는 그 아까 이야기한 그 글리코캘릭스가 이제 이렇게 손상이 되고 혈관이 손상이 되고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겁니다.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당뇨가 있다. 당뇨약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죠. 고혈압이 있다. 평생 고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금을 저염식을 계속 오래 했더니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혈당이 높아진 게 혈액의 건강에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대형 차들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서 도로를 폐기게 하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이 잘 안 흐르게 되고 그러면서 고혈압이 생기고 그리고 그 고혈압이 생기기 전에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이게 도미노처럼 가는 거죠. 내가 저염식을 했더니만 그런 도미노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염식을 하니까 인슐린 수치도 증가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하고 LDL은 우리 혈관에 붙어서 플라그를 형성하게 될 수 있고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등을 유발합니다. 이게 도미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승한 렌닌 수치라든지 이 레스 수치는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낙수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도미노 같은 겁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착착착착착 나빠져 가는. 그래서 이 저염식 하나만 해도 건강이 되게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RAS의 결론은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을 중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가동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중지를 시키는 게 좋겠죠. RAS 시스템을 계속해서 돌려서 여러분들의 소금을 계속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꺼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계속해서 켜놓고 있어요. 밤낮. 그걸 꺼야 됩니다. 이제는. 그걸 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소금을 적절하게 음식에다가 첨가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소금을 음식에 넣을 때 벌벌 떨 필요도 없고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넣어서 드시는 게 이 RAS 시스템을 끄고 부신 피로를 없애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되죠. 결론은 그겁니다. 아니면 음식에다가 넣어서 먹는 소금의 양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로 조금 먹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별도로 조금 먹어주면 훨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싱겁게 먹으면 뭔가 하나가 부족해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부족한 건 남자분들 제가 하나 얘기해 볼까요? 발기부전 오신 분들. 일본에서 커피 소금이라는 게 있는데, 자, 50대, 저처럼 이제 중년 또는 이제 60대 되시는 분들이 화장실에 갔는데, 젊은 사람 옆에 썼어요. 그날 또 재수없게. 젊은 사람은 쭉 누고 나가는데 이건 나오진 않아요. 한참 서가지고 누고 저 사람은 나가네. 또 나는 또 한참 누워요. 그러다가 다 누고 나가는데, 휴게소에서 이제 다 누고 나가는데 또 누고 싶어서 또 돌아와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미 어떤 상태냐 그러면 부신피로가 완전히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소금 드시면 정말 며칠 만에 좋아질 수 있어요. 소변 상태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발기부전이라 그러니까 발기부전이 되는 분들, 이게 뭐 어떤 성행이나 이런 것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에너지의 척도입니다. 제가 젊은 분들보다는 중년 분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건강의 척도입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들의 그 새벽의 발기부전 상태 또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는 때는 이미 나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신장과 고혈압이 오고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혈액순환 부전이 벌써 온 거예요. 혈액이 잘 돌아야지만 그게 발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액량이 늘어나려고 하면 역시 소금을 잘 먹어줘야 되고, 신장의 기능을 돌리려고 하면 소금을 잘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뭡니까? 싱거운, 우리가 이렇게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싱거운 놈이라고.